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한 사람에게 헌신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러 파트너와 함께 가족을 만드는 다른 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결혼의 왕들이라고 농담처럼 불리는 대가족을 만든 16 남성을 소개합니다. 그들이 이런 삶을 살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16. 지오나 차나. 인도 미조람의 작은 마을에서 지오나 차나는 자신의 넓은 가족과 함께 독특한 4층짜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은 생명 파트너 39명, 자녀 94, 손주 33을 포함해 총 167명입니다. 차나 파울 공동체의 리더인 지오나는 가족을 단합과 공동책임의 뿌리를 둔 삶의 방식으로 소중히 여깁니다. 각 가족 구성원은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 방문객들이 감탄하는 질서와 조화의 감각을 조성합니다. 그의 생명 파트너들은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지만 가족 식사를 위해 함께 모이며 지오나는 종종 모든 사람과 함께 식사하여 함께함을 상징합니다. 지오나의 가족이 이미 충분히 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음 남성을 만나면 그 이야기가 그의 나라를 뒤흔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15. 모하메드 벨로 아부바카르. 나이지리아. 중부 나이지리아의 비다에서 모하메드 벨로 아부바카르의 삶은 대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었습니다. 한때 교사였던 아부바카르는 자칭 설교자로 변신한 후 80명 이상의 아내와 100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가족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신의 사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큰 가족을 관리하는 것은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며 각 가족 구성원이 일상생활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긴장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의 아내들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협력 시스템을 묘사했습니다. 아부바카르의 생활 방식은 엇갈린 반응을 얻었고 2008년에 당국과 잠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신념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대가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큰 가정에서 사는 것을 상상할 수 있나요?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도에서 나이지리아로 이동하는 이 여정에서 신의 지시에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남성을 만나볼 준비를 해보세요. 14. 윈스턴 블랙모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바운티풀 마을에서 윈스턴 블랙모어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근본주의 교회를 이끌며 신앙과 가족, 독특한 결혼 전통에 중점을 둔 독특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명 파트너 27명과 150명이 넘는 자녀를 둔 블랙모어는 캐나다에서 이와 같은 대가족을 이끄는 인물로 여겨집니다. 그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자신의 신앙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생활 방식은 캐나다 법, 특히 형법 제293조와 충돌하여 수년간의 법적 도전과 2017년에 또 다른 공동체 리더인 제임스 올라와 관련된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랙모어는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블랙모어의 사건은 국가적 논란을 일으키며 종교의 자유, 개인의 선택, 법적 경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지지자들은 그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가족 내 불평등의 위험과 같은 잠재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합니다. 이 사건은 궁극적으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신앙이 법적 경계를 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을까요? 이 독특한 가족 구조에 매료되셨다면 다음 이야기는 단 하루에 수십 명의 아내와 결혼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탐험하기 전에 모든 청취자분들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알림벨을 클릭하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래 성사 13. 오통 구나완. 인도네시아. 오통 구나완은 인도네시아에서 대가족을 가진 남자로 자주 언급됩니다. 그는 자바 서부의 베카시에서 가족 생활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으로 유명해졌으며
평생 동안 37명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1949년에 태어난 오통은 큰 가족을 만드는 것을 헌신과 책임의 상징으로 보았으며 때로는 하루에 여러 번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24시간 안에 15번의 결혼식을 조직한 것이 가장 주목받았습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대가족을 관리하는 감정적, 실질적 측면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며 오통을 다양한 시각을 가진 문화적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2012년까지 오통은 건강 문제로 가족을 확장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가족 구성원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물러났지만 오통은 여전히 영향력 있는 인물로 남아있으며 그의 헌신에 대해 존경을 받는 반면 다른 이들은 그의 생활 방식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더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때 다음 인물은 가족 생활과 신비주의를 결합하여 가정 내에서 완전히 다른 역학을 만들어냅니다. 12. 에양 수부르, 인도네시아. 에양 수부르 또는 비옥한 할아버지로 알려진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적 조언자로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결혼은 한때 25명에 달했으나 현재는 8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양의 가르침은 때때로 주류 신념과 다르게 전개되어 일부 종교 인사들로부터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그는 자신의 관행이 항상 개인 신앙을 존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70살인 에양 수부르는 전통과 현대적 가치의 교차점을 상징하는 주목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관계가 합의에 기반하며 그의 철학 내에서 의미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명한 인도네시아 아티스트와의 분쟁 이후 대중의 압력이 커지면서 에양은 언론의 주목과 잠재적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개 활동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신념에서 정치적 야망으로 가족이 그의 포부의 중심에 있는 남성을 소개합니다. 11. 데타라야, 인도네시아. 동부 인도네시아의 누사텐가라 티무르에서 데타라야의 이야기는 단순히 대가족을 가지는 것을 넘어 확장 가족 네트워크가 지역사회를 어떻게 형성할 수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그의 가족은 생명 파트너 12명, 자녀 52명, 손주 및 증손주 200명 이상으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가족 중 하나입니다. 초기부터 데타는 큰 가족을 만드는 것을 개인적인 기쁨과 지역사회의 힘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2009년에 그는 엔티티 필카다 선거에 출마하여 가족의 단합을 캠페인의 중심 기둥으로 삼았고 이는 그의 승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데타의 가족과 영향력이 계속 성장함에 따라 그는 엔티드에서 전통과 현대 정치의 융합을 상징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족의 영향력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도전하며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가족 네트워크가 리더십과 지역 사회 유산의 기초를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들었다고 생각할 때 다음 이야기는 가족이 너무 커서 마치 자신의 마을을 형성하는 남성을 소개합니다. 그는 어떻게 모든 사람을 추적할까요? 10. 무사하사야 카세라, 우간다. 우간다의 한 농촌 지역에서 무사하사야 카세라는 12명의 아내와 102명의 자녀를 포함해 100명이 넘는 대가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젊은 시절, 무사는 큰 가족이 존경과 지역 사회 내 지속적인 유산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으며 이 생활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이 성장함에 따라 음식, 교육, 의료와 같은 필수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데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그의 가족 계획에 대한 장려는 그가 직면한 재정적 압박과 가족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정을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태국으로 이동하여 균형, 공정성 및 존중에 기반한 대가족 생활에 대한 독특한 접근 방식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운영할까요? 9. 담소롯, 태국. 농촌 태국에서 담소롯 씨는 존중과 가족 단합에 기반한 독특한 가족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과는 달리 담 씨의 가족 생활은 잘 조직되어 있고 조화롭습니다. 그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결혼 접근 방식은 공정성을 강조하며 각 파트너에게 재정적, 정서적, 개인적 지원을 보장합니다. 각 개인은 자신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과 더 큰 가족과의 연결을 모두 허용합니다. 담 씨는 또한 각 소규모 가족 단위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일정을 유지하여 소통과 조화를 촉진합니다. 그의 생활 방식은 일반적인 고정관념에 도전하며 존중과 조직이 있다면 대가족이 조화롭게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큰 가족을 지원하는 데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지만 담 씨는 모든 사람이 교육과 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조화로운 가족 생활에서 더 복잡한 이야기로 넘어가며 다음 남성의 이야기는 어두운 방향으로 전개되어 절대적인 권위가 가족 역학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8. 구루 및 남 나임싱. 인도 종교 단체인 데라 사차 사우다의 리더인 구루 및 남 나임싱은 가이드이자 자성가로 유명해지며 수백만 명의 추종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리더십은 엄격하게 통제된 시스템을 포함했다고 전해집니다. 싱은 여러 아내를 두었고 그들은 그에게 의존하게 되었으며 이는 그에 대한 영향력이 일반적인 경계를 초과했다는 주장으로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 인디언 익스프레스는 이러한 관계가 완전히 합의된 것이 아니었다는 증언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추종자들에 따르면 싱은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일상생활의 많은 측면을 관리하며 가족 관계를 제한했다고 합니다. 그의 영향력은 그들의 충성을 보장했지만 독립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폭로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격렬했으며 2017년에 싱은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긴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싱의 사건은 통제되지 않은 종교 권위의 잠재적 위험을 강조하며 폐쇄된 공동체 내에서 경계와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 속으로 돌아가 미국에서 가장 큰 가족 공동체를 만든 두 남성의 신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무엇일까요? 7.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 미국 19세기 동안 조셉 스미스와 브리검 영은 강하고 긴밀한 가족을 강조하며 몰몬 신앙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창립자인 조셉 스미스는 8300년대에 대가족의 개념을 도입하여 소규모 집단과 공유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교회와 가족의 단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믿었으며 여러 결혼을 통해 사회의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스미스가 2844년에 사망한 후 브리검 영은 이 관행을 확장하고 교회를 유타로 이전하여 몰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긴밀한 공동체를 조성했습니다. 이 가족의 여성들은 가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학교와 구호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등의 복지 노력에 기여했습니다. 1900년대 말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으면서 교회는 이 관행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지만 이는 여전히 몰몬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더 이상 이 전통을 따르지 않지만 일부 독립그룹은 여전히 이를 신앙 유산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역사라고 생각했을 때 다음 이야기는 현대의 이러한 가족 구조의 논란이 담긴 충격적인 폭로를 보여줍니다. 6. 워렌 S. 제프스. 미국 워렌 S. 제프스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근본주의 교회의 리더로 현대 미국 역사에서 논란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예언자로 자칭하며 그는 추종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프스는 대가족을 신성한 의무로 홍보하며 애플데스 신념에 부합했지만 미국 법과 사회 규범과 충돌했습니다. 제프스의 통제는 그의 가족을 넘어 추종자들의 복장, 행동, 교육, 결혼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6년에 FBI는 그를 불법 결혼에 연루되어 가장 완티드 리스트에 올렸고 2010년에 유죄 판결을 받으며 애플데스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교도소에서도 제프스는 여전히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영감과 경고의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종교 신념과 사회법 사이의 갈등을 강조하며 신앙, 권위,
정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다음 남성의 가족 이야기는 대륙을 넘나들며 상상할 수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드러냅니다. 5. 루돌프 벨러, 독일. 루돌프 벨러는 마치 소설에서 튀어나온 듯한 삶을 살았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하여 그는 자신의 매력을 사용해 신뢰를 얻으면서도 자신의 삶의 일부를 숨겼습니다. 아마도 연결에 대한 욕구나 사생활에 대한 필요에서 그는 유럽과 북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가족을 세우며 각 장소마다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일로 인한 결석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각 관계를 신중하게 유지하며 잘 만들어진 이야기를 사용해 각 가족이 다른 가족을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숨겨진 삶은 한 아내가 그의 설명에서 불일치를 발견하고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얼레벨되었습니다. 결국 그의 겹치는 관계가 드러나면서 독일과 유럽의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신뢰와 사생활의 필요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케냐의 아쿠쿠 덴저는 그의 성격과 매력 덕분에 자신의 나라에서 가장 큰 가족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모든 것을 관리했을까요? 4. 안센투스 아쿠쿠 덴저, 케냐. 안센투스 아쿠쿠 덴저는 케냐 역사에서 잘 알려진 인물로 그의 카리스마와 대가족으로 기억됩니다. 그의 별명인 덴저는 그의 개인적인 매력을 반영하며 그는 100명 이상의 여성과 결혼하고 200명 이상의 자녀를 두었다고 전해집니다. 20세기 중반, 아쿠쿠의 대가족은 농촌 지역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부와 관련된 전통적 가치를 대표했습니다. 그의 유쾌한 성격, 유머, 리더십은 가족 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정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각 아내에게는 자신의 생활 공간을 제공하고 자녀들에게 안정성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세부 기록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85명의 아내와 이별하고 12명과 함께 살았지만 그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 가치와 실용적 조직을 혼합하여 긴밀한 가족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아쿠쿠의 이야기는 이후 케냐의 전설이 되어 가족 가치와 문화적 전통의 혼합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규범이 현대 가족법과 충돌할 때 다음 인물의 이야기는 가족의 정의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3. 에마니엘 루스틴, 프랑스. 프랑스에서 세속적 가치와 엄격한 결혼법으로 알려진 에마니엘 루스틴은 헌신적인 다자간 관계를 포함한 비전통적 가족 구조를 인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사랑과 가족의 다양성을 믿는 루스틴은 동의한 성인들이 개인의 가치에 따라 가족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6년부터 그는 존중받는 개방적 다자간 가족이 단일 결혼만큼 의미 있을 수 있으며 현재의 법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법은 단일 결혼을 사회적 안정의 핵심으로 보고 그의 제안에 반대했습니다. 성평등과 복지 및 상속 시스템에 대한 잠재적 복잡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대중의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루스틴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지지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러한 가족 모델이 프랑스의 가치와 충돌한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그는 법적 변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루스틴의 캠페인은 진화하는 가족 구조를 강조하며 개인 관계를 규제하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인도네시아로 이동하여 가족 생활이 영적 헌신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이 키아이 하지 마슈라트 우츠만, 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의 인드라마유에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인 키아이 하지 마슈라트 우츠만은 여러 아내와 함께 큰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대가족 구조는 그가 영적,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슬람 원칙에 따라 조직되어 있음을 반영합니다. 각 아내는 자신의 공간과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기도와 식사와 같은 공동활동에 기여하여 조화로운 가정 생활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그들의 단합과 헌신으로 존경받고 있는 키아이 하지 또한 더 넓은 공동체에 대한 지도를 확대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법적으로 허용되지만 이 가족 모델은 다양한 의견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부는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현대 가족 규범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키아이 하지의 삶은 큰 신앙 기반 가정이 어떻게 공유된 신념과 가치에 따라 번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가족과 신앙에 대한 헌신으로 문화 아이콘이 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1. 블로마사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의 블로마사바 박사는 107명의 아내와 100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가족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광범위한 가정을 자신의 여정의 일환으로 보고 신앙과 문화 전통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다세대 가족 구조가 받아들여지는 공동체에서 자란 그는 여러 파트너에 대한 헌신을 자신의 사명의 의미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대가족은 구조적으로 운영되며 각 구성원은 연결된 가족 네트워크 내에서 자신의 역할과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일부는 그의 헌신을 신앙의 표현으로 존중하지만 다른 이들은 모든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그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가운데 블로마사바 박사의 의학과 가족에 대한 헌신은 그를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삶은 신앙, 전통, 개인적 목적이 독특한 선택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며 나이지리아에서 문화와 영성의 교차점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젤로비 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나라를 다뤄주길 원하는지 아래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